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네21 편집장 주정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해성 열풍을 부른 기묘한 영화들입니다. 자, 오늘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수많은 추측과 분석을 나오며 영화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화 두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공생을 꿈꾼 어느 가족 영화 기생충입니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1000만 관객이라는 겹경사를 맞은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죠. 네,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의심의 덫 영화 곡성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낚시 신공에 걸려든 수많은 영화 팬들이 오랫동안 갑론을박을 펼쳤던 화제의 영화죠. 그럼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영화 기생충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BTV AI 음성 서비스 이용 동의 후에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 찾아줘. 뭐야? 소독해? 요즘도 저런 걸 하네. 그러게요. 창문 닫아.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곱등도 없애고. 그래. 궁핍한 살림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기택의 가족. 어느 날 안녕하세요. 민정이가 구세주처럼 나타난 아들 기우의 친구가 고액 과외 자리 하나를 소개시켜줍니다.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부잣집 과외야. 돈도 많이 줘.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포토샵 같은 것도 잘하고. 위조한 명문대 재학 증명서와 떨어지냐? 화려한 언변을 무기로 시험이라는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실전은 기세야. 기세. 단숨에 박사장내 과외교사로 채용된 기우. X는 뭐?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그리곤 곧바로 동생 기정까지 미술교사로 취업시키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게 다 다송이 마음속에 블랙박스인 겁니다.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열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 기세를 몰아 멀쩡히 일하던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모함에 쫓아낸 두 남매는 아빠 기택과 엄마 충수까지 끌어들이죠. 승하다. 케빈 쌤도 많이 드세요. 예.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 가족이 캠핑을 위해 집을 비우자 마치 제 집인 양 파티를 벌이는 기택의 가족. 제발 좀! 타이밍 죽인다. 응? 번개 꽈르르. 그때 벼랑간 빗속을 뚫고 해고당한 가정부가 문을 두드립니다. 부엌 지하실에 제 물건을 깜빡 놔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밑에 뭘 놓고 가신 거예요? 같이 내려가 보시겠어요? 아, 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는 가정부를 찾으러 지하로 내려간 기택의 가족은 비밀스러운 지하 벙커의 존재와 함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 며칠을 굶은 거야. 아버지라고 하면 어떡해. 그동안 기택의 가족이 벌인 흉계가 탄로나며 가정부와 실랑이를 벌이던 그때 빨리 그 치워버려 빨리. 박 사장네 가족이 돌아온다는 연락에 한바탕 난리법석이 벌어지죠. 흔들리는 사다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기택 가족의 꿈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영화 기생충입니다. 네,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이자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자, 더불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에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영화 100주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주 시의적절한 수상이었습니다. 참으로 적절하다.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국내 유일무이의 천만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평단과 대중 모두를 사로잡은 영화란 얘기겠죠. 그 점이 바로 영화 기생충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생충이라는 제목부터가 수많은 영화 팬들의 추측을 낳게 했는데요. 자, 제목만 듣고는 그 예전 영화 괴물처럼 기생충이 떼거지로 등장하는 뭐 괴수 영화 아니야? 연가시를 예상하시는 분도 많죠.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 시대 대한민국 어디인가에 있을 법한 어느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상생과 공생을 원하지만 결국 기생의 처지로 내몰린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보통 빈부격차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가난하지만 선량한 서민 그리고 부패한 상류층이라는 다소 무겁고 진부한 구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화는 시작부터 색다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 전원이 백수라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기택의 가족.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리고 고상한 얼굴 뒤에 의외의 빈틈을 갖고 있는 박 사장의 가족을 통해 제시카 쌤이라고 1, 2명이 있어. 제시카, this is 동희. 암울한 사회상을 유쾌하고 희극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네, 이처럼 영화 중반까지는 큰 사건 없이 잔잔하게 펼쳐지는데요. 그럼에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몰입감을 선사한 이후에는 배우들의 타고난 연기력이 한몫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오랫동안 합을 맞춘 송강호 배우의 능청스러운 생활 연기는 물론이고요. 나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만절하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여배우들의 활약이 유독 빛나는 영화였는데요.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맞부딪히며 희종일관, 코믹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I'm deadly serious. 믿는 사람 소개로 연결.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일종의 뭐랄까 믿음의 벨트? 아, 저는 그 이정은 배우님이 네. 존재감 뿜뿜. 네. 막판에 그 찰지게 욕하는 장면. 빵 터져서 떼굴떼굴 부를 뻔했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기 동생은 얼어주고 아가리 닥쳐. 하지만 깔깔대면서 웃다가도 그 뒷맛이 씁쓸하게 느껴지곤 했는데요. 두 가족을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두 가족의 사회적 위치를 공간의 수직적 대비로 표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기택의 가족이 박 사장네 집으로 가기 위해 오르는 언덕과 수많은 계단들은 현대사회의 수직적 질서에 대한 메타포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이 영화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락하는 장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촬영하면서 스태프들끼리 농담 삼아 이 영화는 계단 영화다라고까지 별명을 붙일 정도였다고 하네요. 자, 역시 봉태일답게 상징과 은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영화에는 상징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요. 진짜 상징적이다. 와, 여기 진짜 상징적이다. 저희 마치 이 대사에 대한 응답처럼 기우의 친구가 가져온 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죠. 특히 이돌은 가정에 많은 재물운과 합격운을 몰고 민혁아. 나오시면서 이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그러게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수석은 진열장에 놓이면 값비싼 전시물이 되지만 물속에 있으면 평범한 돌과 별반 다르지 않아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수석은 잠시나마 다른 삶을 경험했다가 다시 추락하고 마는 기택 가족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데? 뭔 냄새? 김 기사님 스멜. 네, 그 외에도 냄새, 모르스 부호, 인디언 등 끊임없는 상징과 대사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계속해서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굳이 풀지 않아도 영화 자체로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베일에 쌓였던 지하 벙커가 열리는 순간부터 이 영화의 장르는 스릴러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를 가만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전반부에 품었던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풀리게 되실 겁니다. 영화 기생충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실체 없는 믿음이 불러온 파멸, 영화 곡성입니다. 영화 곡성 찾아줘.
이 수족들 해봐. 뭐 한다고 있어서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흉악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작은 마을. 경찰은 한각 버섯에 중독되어 벌어진 일이라며 사건을 종결하려 하지만 버섯 땜질해? 이렇게 소문이 받아온 말이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 이유가 싹 다 그 일본 양반이 오거나 생긴 일들 아니오. 마을에는 일본에서 온 외지인과 관련한 이상한 소문이 들끓는데요. 여기 다 뭔 일이다냐 그래. 소문을 쫓던 경찰 종구는 수사 중 자신을 목격자라 말하는 무명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다 죽여버렸어. 직접 본 거야? 어머. 여러 정황상 점차 외지인에 대한 소문이 진짜라고 확신하게 되죠. 그러던 중 사망한 피해자들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종구의 딸 효진. 종구는 답답한 마음에 산속 외지인의 집을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정확하게 사흘 줄 거야. 사흘. 사흘 안에 짐 챙겨서 떠나. 무당 일광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자네 며칠 전에 만나면 안 되는 것을 만난 적이 있지. 자네가 그곳을 건드려 물었어? 결국 일광의 구판이 시작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딸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종구.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그는 제 손으로 외지인을 척살하기 위해 산속으로 뛰쳐 올라갑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지독한 현실 속에서 과연 종구는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고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고. 영화 곡성입니다. 이 새끼 잡아야 돼. 2016년 극장가를 뒤흔든 영화 곡성의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하지만 이 영화를 본 수많은 관객들은 영화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고 말았죠. 네, 나홍진 감독이 던진 미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낚였다는 건데요. 자, 결말에 대한 해석이 쏟아지면서 영화는 끝났지만 그 생명력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죠. 바로 이 점이 영화 곡성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영화 곡성은 강렬한 작품 세계로 유명한 나홍진 감독의 6년 만의 신작인데요. 야, 4885. 너지? 전작 추격자와 황해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속도감 있는 전개와 스릴이 넘치는 영화였다면요. 이 영화에선 서서히 관객의 숨통을 조여가며 점층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 초반에 가졌던 의문점은 영화 후반으로 가면서 서서히 풀리게 마련인데요. 자, 이 영화는 그 반대로 그 혼돈이 더욱더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성한 소문을 통해 외진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 종구의 곁에 정체조차 분명치 않은 무명과 일광이 나타나며 답을 알 수 없는 진실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절대 현혹되지 마소. 절대. 그 도사요? 그놈 말 믿지 마라. 그놈도 한패요. 종구의 의심과 불안이 관객에게까지 전염되면서 도무지 사건의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공존하기 힘든 여러 장르의 혼합도 이 영화의 혼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동양적인 샤머니즘과 서양 오컬트의 충돌이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저거 뭐요? 오지 말아라. 좀비의 습격과 빙의 등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며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힌트를 이렇게나 많이 줬으니까 답은 알아서 찾으세요라고 관객과 놀이를 하는 듯한데요. 근데 그 놀이판에 끼어든 연기력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자, 먼저 일광역의 황정민 배우는 실제 무속인을 방불케 하는 신들린 듯한 구판을 벌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요. 괜찮아? 곽도원 배우 역시 전작에서 익히 보여준 엘리트 악역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사람 냄새 나는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명 역의 천우희 배우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 없이도 선배 배우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토록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나홍진 감독이 가장 인정한 배우는 바로 아역 김환희 배우였다고 합니다. 빙의된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직접 요가 자세를 참고해 동작을 구상했는가 하면요.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분해 놓고 나홍진 감독과 약속된 연기를 펼쳤다고 하죠. 이때 2016년을 휩쓰는 최고의 유행어가 또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나가 왜 말해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께 무엇이 중요한지.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그게 중요하냐고! 함정인 줄 알면서도 현혹될 수밖에 없는 영화.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해석 열풍을 불러온 기묘한 영화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해석 너무 지나치게 많이 했으니까 방금 해석이 전혀 필요 없는 영화들을 믹스앤매치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도심 한복판 쾌속질주, 영화 퀵입니다. 상암도 20분 안에 쓸 수 있죠? 그쪽이에요. 예, 뭐 최대한 맞춰드려야죠. 생방송 시간에 늦은 아이돌 가수 아롬을 태우게 된 퀵 서비스맨 기수. 왜? 헬멧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때 무심코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졸지에 폭탄 테러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여보세요. 지금 네 헬멧에는 폭탄이 장착됐다. 시간 없다니까. 지금부터 너는 잠시만. 무조건 내 명령에 따른다. 명령을 거부하거나 배달에 늦으면 헬멧이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상황.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사상 초유의 도심 탈주극. 영화 퀵입니다. 이 영화는 오직 한 가지 전제만 생각하며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30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폭탄은 터진다. 자, 오로지 300km의 속력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무려 100여 대의 차량이 이 영화를 위해 희생됐다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 짜릿한 질주 본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영화 퀵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다시 돌아온 젠틀맨 스파이,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입니다. 어엿한 킹스맨 요원으로 승승장구하던 엑시. 어느 날 국제적인 범죄 조직 골든 서클에 의해 킹스맨 본부가 무참히 파괴되고 마는데요. Kingsman is crumpet. 가까스로 살아남은 엑시는 As your American cousins, I'm placing all the statesmen's considerably larger resources at your disposal. 킹스맨의 형제 조직 스테이츠맨과 힘을 합쳐 골든 서클을 무너뜨리려 계획합니다. 전 세계 스파이 역사를 새로 쓴 악동 스파이의 화려한 귀환. Manners maketh man.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입니다.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은 아쉽게도 전편의 흥행 기록을 넘어서지 못했지만요. 킹스맨 유니버스가 미국까지 확장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액션을 보여주고 있죠. 네, 킹스맨 슈터와 대비되는 청청 패션, 시원한 장총 액션, 그리고 두 눈을 즐겁게 하는 신무기까지 더욱 화려한 무기를 장착한 최정예 스파이 군단 킹스맨 골든 서클 여러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 해석 열풍을 부른 기묘한 영화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동태일표 가족 희비극 기생충, 나홍진표 진실게임, 영화 곡성.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